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을, 네, 32년 전부터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32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해야만 했는가? 너무나도 그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거든요. 그게 저작권 법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하죠. 작품이 저자의 분신인데 그걸 어떻게 저자의 동의 없이 뭐 자기들끼리 출판사들끼리 사고 팔아요. 게다가 정가 15만원짜리 전진물에, 네, 이거 정가 15만원짜리 전진물이에요. 네,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예, 그게 어떻게 네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전매될 수가 있고, 권당 85만원의 할인을 받고 그랬어요. 총 1370만원. 그게 어떻게 네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양도각수가 분명히 네 존재해요. 일찌감치 공개가 됐어요. 저자의 네 이의가 네 제기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도한다. 양도자 네 양철우예요. 교학사 사장. 범행일자는 89년 1월 9일이고요. 네. 제 눈이 네 떠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카메라 딱 켜고 촬영을 시작하니까 네 지금 네 눈이 떠졌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뭐든지 네 뭐? 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대면서, 네 이 저작권 정가 15만원짜리 전진물에 네 출판권, 저작권, 그림 원고 소유권, 거기에다 내 성명 표시권까지 전부 내 다 몽땅 사버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이 권당 85만원에 할애래요. 네 여기 네 분명히 네 권당 85만원이라고 네 딱 저게요. 네 85만원으로 네 저게요. 네 책정했던 거는 1981년 네 7월 1일이었고, 네 제 남편이 네 정말 네 개선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냥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한 걸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예 1982년 네 이게 몇 월이에요? 네 이게 네 7월 8일인가요? 네 1982년 네 7월 8일 날 이렇게 네 권당 100만원으로 올리는 네 출판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네 올리려면은 네 밥 먹고 사는데 저기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제작비는 나올 정도로 올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네 깨끗하게 그냥 넘어가지, 이 권당 15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네 출판계약서를 왜 작성해요? 교학사 내 얼마나 악랄한지. 1982년 내 7월 8일 날 네 이 권하고 3권하고 2권이 그려진 상태였어요. 1년에 네 2권 그려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네 1년 안에 네 12권의 책을 다 그려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기에 단서조항에.
가만있어 봐. 네. 5월 말, 네, 안에, 최종고는 네, 83년 5월 말까지. 불과 10개월 만에 네, 10권을 그려내라는, 네. 도대체 이런 출판 계약서에 왜 서명란일을 했냐니까요. 스토리 작가가 네, 스토리를 써야지 그림을 그리지. 이건 네,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림 작가는 네, 여기 뭐 8월 말에 뭐 84년 8월 말까지 도대체 1년 동안에 1년에 겨우 2권 그렸는데 1년 동안에 어떻게 10권을 그려요? 12권을 그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네, 스토리 작가에게 네, 한정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네, 뭐든지 네, 저게요. 네. 팔아치우고는 네, 오리발 내밀라고. 네, 이렇게 터무니없는 저게요. 네, 출판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거구나. 응, 알겠다가 되더라고요. 팔아치운다면 생각하니까요. 도대체 이런 단서 조항이 왜 필요할까? 12권의 책을 네, 10달 만에 그냥 네, 뚝딱 얼렁뚱땅 그려내라는 거죠. 네. 여기 네, 혼자 전담해서 네, 작업을 수행한다고. 네. 서도원 씨가 네, 전담하여 네, 작업을 수행한대요. 140권에 140면에 네. 140면인데 스토리 샘플 그림인데 일주일에 내 석장 그린 게 석장인가 넉 장 그려가지고 나갔어요. 도대체 네 일주일에 석장 네 넉 장이라고 치고요. 넉 장 그렸는데 도대체 140면 한 권 그리려면 몇 달 걸립니까 했더니 손에 익지 않아서 그렇지 손에 익으면은 그림은 빨라진다고 하면서 내 저를 안심시키고 네 아무튼지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네 참고로 81년 네, 발행된 네 금성 출판사의 그러니까요 1980년 네 출판 계약할 당시 할 때는 네 81년 7월 1일 날 네, 계약했으니까 금성 출판사의 그 예, 한국 역사 만화 전집이 네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니까 네 이 계약사도 서둘러서 네, 출판 계약을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네, 네, 그려내기 위한 네, 출판 기획을 했던 거죠. 네. 신동우 씨에게 권당 1천만 원의 고려를 네, 받았다는 거예요. 확인됐다. 네. 88년 네 8월 10일 네 8월 10일인지 네 며칠인지는 네 기억 못해요. 네 아무튼 8월은 알아요. 87년 8월이에요. 그런데 왜 88년으로 네 바꿔야 했느냐?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네 9개월 이내에 네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네 출판권자의 네 의무예요. 그러면은요 87년 네, 8월에 네 원고 받고 네 89년도에 89년 1월 9일에 팔아치웠다면은요 네 출판권자의 의무를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부 네 언론사에서 이렇게 네 협조를 해줘요. 또 네 88년 8월에 네 마지막 원고 넘긴 걸로 네 조작을 해요. 네 아무튼지간에 금성출판사는 네 신동우 씨한테 100만 원을 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권당 85만 원의 화료가 책정된 이유가 신동우 씨가 네 금성출판사가 신동우 화백에게 네, 지불했던 돈이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85만 원이면 충분하다 화료는.
그렇게 네, 교학사 사장이 네, 양철우예요. 교학사 사장이 네, 여기서 네, 을이에요. 네, 양철우예요. 네, 여기도 네, 양도자가 네, 양철우고요. 네. 교학사 금성출판사의 역사 만화가 네, 기준으로 돼서 네, 신동우가 50만원 받았으니 화료는 네, 85만원이면 충분하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네, 건당 15만원짜리 전집물, 네, 5천질, 네, 출판에, 예, 인쇄해서, 네, 판매하면 7억 5천만 원에, 네, 매출가가 나와요. 그게 정가 15만 원짜리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만들려고 했다면, 네, 최소한 7억 5천만 원 이상의, 네, 제작비를 투자했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네, 저자에게 10분의 1이 뭐 아무리 무명 작가라고 해도요 10분의 1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10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치 네, 인쇄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1370만 원이면. 네, 대한민국의 검사님들은 네, 그것조차도 판단을 못해서 교학사 사장이 네, 이거를 네, 네, 위 만화 전집에 대한 일체 권리를 교학사에 기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당시로서는 거금인 네, 건당 85만 원의 화료를 네, 총 1470만 원이에요. 지불하게 된 네, 것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네, 매절은 저작권 양도다. 정관예는 네, 출판계 네, 저기죠. 고질적인 네, 불법적인 네, 관행이죠. 네. 전개원 여우라는 네, 멋진 네, 말로 포장돼 있으니 그거 네, 수사 대상이 되면은요. 무혐의 처분 해주나요? 무혐의 처분 해야 되나요? 네. 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네. 그 당시, 네. 저작재권 일체를 위 장강제에게, 네. 양도한 것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변수를 하고 있어서 무혐의 처분했대요. 네. 장강제에게. 동학습 장강제잖아요. 저거, 네. 유령 출판사 가짜 범인이에요. 동서문화사가, 네. 저기에요. 네. 장강제 이름으로. 동학습 장강제 이름으로 네, 사다가 저자 표시를 말살하고 출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3천만 원 받고 팔았대요. 서대원의 네, 저작권, 출판권, 네, 그림 원고 소유권, 네, 일체 권리를 네, 건당 85만 원, 네, 총 1370만 원에 네. 받고 네 사보 흐리기로 작정하고 지불했던 돈이래요. 네, 이 양도각서가 네 그런 뜻이에요. 증거가 예, 부족하지 않잖아요. 뭐 여기 내 저작권법이니 뭐니 전부 네 교학사가 네 정정당당하다고 네 우겨댈 수 있는 증거가 네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제 질문에 32년을 한결같이 몰라 꺼져예요. 네, 몰라 꺼져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네, 몰라 꺼져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 내 분위기를 내 그렇게 문화와 풍토와
네,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검찰 왕국의 네, 문제가 그거 바꾸지 않고 네, 그 터무니없는 문화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네, 정체성 정립, 가치관 정립이 네, 가능합니까? 네, 도대체 몇 년을 고생해도 몇 년을 고생해야 작품이 저자의 도움 없이 전마될 수 없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가? 네, 그게 제 실험의, 제 실험과 탐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을 통해서 네, 밥벌이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을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행복하게 즐기는 그런 인생살이가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인생살이를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고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는 인생살이를 살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전 그거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끈질길 실험과 탐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길 수 있고 원수가 너무너무 결처보원하고 싶을 정도로 은인으로 생각될 지경이 있다. 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매일매일 정말 지극정성으로 진심을 다해서 씩씩하게 살아내야만 했으니까요. 정말로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겨야만 했으니까요. 즐겨야만 하는 이유를 열심히 발굴하면요. 제 모든 생각이 안목 식견 다 높아지죠. 아량도량 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정말 통 큰 인간이 되고 김경란이라는 인간의 크기가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오지랖이 병든 자식조차도 품지 못했던 협석이 짝이 없고 옹졸하게 짝이 없던 그 오지랖이 이 세상 다 품고 원수도 다 품고 품겠다는 오지랖을 성장하는 데야. 그 어떻게 육회삼켜 통쾌하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닥달을 하면 할수록 당신들의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제가 고맙게 받아 안고 그렇게 열심히 즐기면은요. 제 깨우침은 점점 깊어지고 그 직접적인 훈련과 수련의 결과는 독자 여러분의 공감대를 정말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실험해보자, 확인해보자. 국민들 사이에서 맞다 틀리게다가 아니고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김경란 씨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3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국가 권력이 제공하는 온갖 시련 그 터무니없는 잡스러운 행패, 폐악 전부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게 받아 안으면은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라고 작정하면은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자고 하면은요. 그것이 내 마음의 크기, 내 영혼의 크기, 내 인격의 크기, 내 안목, 식견, 얼마나 드높일 수 있는 내 역량과 실력과 능력을 그냥 무슨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그런데 빵 터지나요? 안 터지죠.
네, 내공의 힘이 예, 붙어가지고 정말 네, 단단해지고 질겨지고 그러면서도 네, 유연하고 네, 개똥 철학을 즐기게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살았나이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정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에 네,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 임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오늘 네, 제 관절이 네, 참 이상해요. 네, 걸핏하면은 네, 네, 걸음도 못 걷는 사람으로 네, 만들었어요, 검찰이. 네, 제가 2019년 4월 27일 청와대 나갈 때 쩔뚝쩔뚝 네, 집행이 짓고 나갔어요. 네. 아, 2021년, 네. 3월, 네, 7일 날. 네, 청와대에서, 네, 굶어 죽기 위해서, 네, 제가 청와대에, 네, 또다시, 네, 그 분수대 광장 앞으로, 네, 나가야 했어요. 네. 나갈 때는 멀쩡했어요. 짐 다 챙겨가지고, 네, 씩씩하게, 네,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네,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네, 갈 적에는 씩씩하게 해서 걸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화장실에서 나올 적에는, 네, 쩔뚝쩔뚝 예, 쩔뚝쩔뚝, 네, 다리를 절면서, 네, 나와야만 했어요. 네. 그런 경험이, 네,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 드디어 내가,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겨우, 네, 이렇게, 네,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제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출사표를 작성을 못했어요. 이제 내 출사표를 내 작성하게 될 내 수준까지 오니까 나를 또 내 안진뱅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건가? 네, 의구심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죠. 한두 번 네, 당해본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당해봐야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네, 저작권, 출판권, 네, 그림 원고 소유권, 그리고 네, 성명 표시권 등등의 모든 권리를 네, 몽땅 사버리기 위해 네, 건당 85만 원의 화료, 총 1370만 원의 네, 화료를 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양철우가 장광재에게 네, 서대원의 네, 그 작품을 네, 양도했던 건 네, 범죄 행각이 아니래요. 정말 네, 정말로 파렴치하고 네, 정말 잔인무도한 네, 범죄 행각이 아니고 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네, 정정당당하게 받아야 할 네, 정상적인 네, 상행위였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질문인가를 네, 32년이나 네, 계속해서 네, 질문하고 있는 제가 네, 정신병자고 네, 검찰의 그 온갖 네, 악질적인 네, 행패와 폐악을 거꾸로 뒤집어서 네,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네, 고맙게 네, 받아 네, 안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32년이나 노력하고 있는 네, 제가 네, 정신병자라는 거죠. 네, 저는 저 혼자 네, 충실하게 네, 착실하게 네, 신실하게 증명을 하면요, 그게 네, 우리들의 네, 삶의 비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원수를 왜 사랑해야만 되는지를 네,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네, 똑똑하게 네, 가르칠 수 있다면 네,
논리정연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보편 타당한 진리로 승격시켜 버리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의 작품을 생으로 팔아치우고는 검찰 무혐의 처분만 받아내면 된다. 그렇게 작정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기업인들이 출판사 사장님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냈으니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서대원에게 정가 15만 원짜리 전진물의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곤당 85만 원, 총 1370만 원 화료를 지불했던 것이다. 그렇게 우겨대면 되나요? 85만 원의 화료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그런 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근데 대장동 대장동은 지금 그냥 슬며시 증발됐나요? 무슨 저기 방북 비용 변호사비 대남 그런 사건들이 과연 증거가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걸까요? 그놈의 증거를 2년 4개월 만에 간신히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벌을 32년이나 밀어붙이고 있어요. 제가 시작했던 거는 고소투쟁이에요. 이거 2002년 4월 15일 박기훈 검사라고 했는데요. 저는 2002년 4월 15일에 서울중앙지검에 간 일이 없고 박기훈 검사도 만난 일 없어요. 손석주 검사가 2005년 5월이나 4월경에 서울중앙지검 415호 검사실일 거예요. 제가 4층으로 찾아갔던 거는 명명백백하게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손석주 검사를 만났다는 것도 들어가면서 주나라 주자에 주석 주자라고 그랬어요. 석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나라 주자에 주석 석자를 쓰시네. 그렇게 문에 그 검사실 문에 달려있는 박기훈이래. 손석주라는 명패를 보면서, 주나라 주자에 주석 석자구나. 무슨, 그런 건, 한자 실력이, 그 정도로 얄팍하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기억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까요? 손석주 검사가 분명히 20여 명에 달하는 검사가 모두 미친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한탄했었어요. 저 입 밖에 내서 말해야 될 말이 아니었죠. 그거 말하면 징계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뱉어냈어요. 왜 이런 말을 뱉어냈느냐. 저는 1244쪽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부패방지위원회. 그런데 손석주 검사는 15장짜리 서류를 들고 움직이더라고요. 자기 책상에 앉아서 검사실에서 만났나? 조사실에서 만나지 않고 검사실에서 만났던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1244쪽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사님은 왜 그걸 들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무안했죠. 그리고 당황했죠.
그런데 제가 손석숙 검사가 고맙게도 호출을 해 주시기에 딱 10초 안에 사건 전모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나가자. 그게 이게 저작권법 이렇게 필요한 항목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반하는지 여기다 설명해 놓고 그리고 양도증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양도를 못하는데 양도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부 갖다가 오려서 다시 만들었어요. 공문서 위변조예요. 이렇게 양도증을 딱 붙여서 이거 한 장 딱 진짜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10초 안에 검사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만든 서류예요. 정말로 10초도 안 걸려서 20여 명에 달하는 검사가 모두 미친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무혐의 처분 행렬에 가담한 사람이 20명이라는 뜻이죠. 20명 아니에요. 한 50명 돼요. 검찰청이 담당 검사를 속였던 거죠. 미친놈이 하는 짓들을 지금 32년이나 검찰청 차원에서 담당 검사들 전부 미친놈 만들면서 이러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정당당한 상거래 증거입니까? 아니면은 교학사의 악질적이고 잔인무도한 범죄 행각의 증거입니까? 라는 질문에 몰라 꺼져죠. 모든 증거가 너무 명명백백하네. 인정해 주시면서 32년을 저를 미친년 취급할 수 있나요? 이효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도 받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이제는 제가 출사표만 작성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정리가 안 됐지만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저를 죽여야만 되죠. 저를 살려놓고는 검찰 왕국이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 어느 누구도 왜 32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왜 못했느냐. 손석숙 검사는 이렇게 그냥 얼떨결에 이런 말을 토해내는데 다른 분들은 제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이 서류 한 장 보고 법학자나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한 200명 이상 된다면요. 그놈 다 미친놈들이라는 거잖아요. 조직원들을 전부 미친놈 만드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의 억울함, 저희 부부의 억울함을 앞세우면 안 되죠. 검찰이 이끌어 나가는 문화가 도대체 뭐냐. 조직원들을 정말 유능한 일꾼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전부 미친놈 대열에 설하고 닥달을 하느냐. 해병대 저게요. 무슨 뭐 항명 사건이요? 수사단장인가요? 박대령? 그것도 뭐예요 도대체. 전부 미친놈 대열에 설하는 거잖아요. 상관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깨끗하게 싹싹 지워버려야죠. 그리고 전부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죠.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공직자들이, 검사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이 교학사사장 양철우가 작성한 이 양도각서가 범행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정정당당한 상행위의 증거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건 명명백백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맞네. 남의 작품 저자의 동의 없이 팔다니. 그것도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을.
네, 저거 걸리는데 내 부부가 함께 내 6년 동안 6년을 투자했어요. 제작 경비도 교학사가 받은 돈이 1,300만 원이면요. 아마 서너 배 이상. 사파를 그려서 보충해가지고 생활비 쓰면서 화실 임대료 내면서 그래서 그 작정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제작 경비도 안 되는 돈을, 악랄한 착취가 분명한 돈을,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모든 권한을 사버리게 지불했던 거금이라고. 이게 도대체 정신병자 아니고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앞으로도 저는 몰라 꺼져라는 대답만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일단 여기까지 등록하겠습니다.